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너입니다. 최근 국제뉴스에서 보면 한국이랑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실까요? 미국? 중국? 일본? 땡! 아닙니다. 한국에서 8,000km 떨어진 동유럽,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병원을 달리는 한국의 K2 전차, 폴란드 상공을 나는 FA50 전투기. 이건 단순히 무기 수출 장면이 아니거든요. 지금 세계 안보의 지도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폴란드는 왜 수많은 무기 강국들 대신에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어떻게 한국을 나토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에 데려다 놓는 거나 마찬가지일까요? 폴란드는 과연 한국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한국이 폴란드랑 방산 계약을 맺었는데 규모는 1차 계약만 봐도 약 17조 원이었어요. 이거는 K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를 넘어요.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나 프랑스의 연간 방산 수출액 뛰어넘었죠? 말 그대로 충격적인 숫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잠깐 타오른 불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반짝 호황이 아니거든요. 이 계약의 핵심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공동 생산이거든요. 수십 년에 걸친 파트너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폴란드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첫째, 빨리빨리 속도입니다. 러시아 위협 앞에서 한시가 급했던 폴란드한테 다른 나라들이 수년을 약속할 때는 한국은 몇 달 안에 최신 전차를 이미 그냥 보내줬죠.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가 때로는 우리를 좀 지치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략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둘째, 가치와 신뢰예요. 나토 표준에 완벽히 호환되면서도 최신 기술을 갖춘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했고요. 무엇보다 핵심 기술을 이전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파트너로서의 접근이 단순히 무기를 그냥 팔자, 그런 판매자와는 다른 깊은 신뢰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신뢰가 한국한테는 상상하지는 못했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바로 나토와의 새로운 미래 구상이죠. 정당 상관없이 한국 대통령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고 나토가 한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랑 공식 지정한 건 그냥 우연한 일일까요? 전혀 아니죠.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무기 공급은 한국이 더 이상 나토 안보의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 나토의 안보 공백을 되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존재, 핵심 기여자가 됐다는 거를 이젠 전 세계에 증명을 한 사건이 된 거예요. 폴란드가 그 게이트웨이, 즉 관문이 되어준 셈인 거예요. 이 관문은 한번 열리자마자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폴란드에서 성공적인 사례, 그 레퍼런스가 이제 생겼으니까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다른 유럽 국가들이 계속 앞다퉈가지고 한국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폴란드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안보를 신경 쓰고 투자를 해온 나라인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K방산이라는 상품이 가장 까다로운 심사위원을 만족시켜줘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발전시켜온 그 기술이 이제는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데에 쓰이기 시작한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물론 새로운 길에는 새로운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토와 너무 가까워지면 러시아나 중국을 좀 자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북한이랑 러시아가 상호 방어 조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무기 거래를 이제 하게 된 순간 유럽의 안보랑 한반도의 안보는 분리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연결이 돼 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만히 있는 건 현상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죠. 발 밑에 바닥이 움직이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나요? 절대 같은 자리를 지킬 수는 없죠.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넘어지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는 선택지에 있지도 않은 게 사실인 거예요. 더 많은 국가와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한국의 외교적인 어떤 선택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억제력을 좀 키우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한국의 역할 변화예요. 경제 얘기를 할 때는 뭐 공적개발 원조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군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은 국제사회의 어떤 뭐 그런 안보 질서 속에서 도움을 받는 규칙의 수용자였다면 이제는 폴란드를 발판으로 시작해가지고 유럽이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안보에 도움을 주면서 기여를 하고 있는, 나아가서 또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목소리를 낼 단계에 있는 규칙 설계자가 된 상태예요. 이게 바로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건데, 근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받는 이가 아닌 이젠 주는 이가 되었으니까 세계 정세의 판에서 다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 대국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평화와 어떤 안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폴란드는 한국에게 단순히 큰손 고객일까요? 아니죠. 한반도라는 익숙한 무대를 넘어서 나토와 함께 세계 안보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한 전략적인 파트너이자 기회의 문이 된 거예요. 물론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책임, 더 어려운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던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선 길에 올라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이제 세계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먼저 주목하게 됐고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이젠 사실 기대까지 하는 나라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글로벌 무대 위에서 한국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거 한번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달려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